안녕하세요.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아마루입니다. 현자타임 다들 아시죠? 무언가의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남성들의 현자타임 말고요,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. 369 현자타임을 조심해라, 뭐 이런 말이 있는데, 일본에 유학을 와서 3개월째, 6개월째, 9개월째 되는 날 현자타임이 온다 이거예요. 뭐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바가 있듯이 현자타임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한국은 가고 싶죠. 근데 막 가고 싶어가지고 외로움증이 걸리거나 뭐 이런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그 현자타임은 너무 한국이 그리워서 외로움증 막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쓸쓸해지기까지 한다고 해요. 또 화면이 위로 올라가 있어. 자, 어쨌든 그런 한국이 그리워지는 현자타임에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몇몇 있고, 한동안 막 자기 현자타임 왔다면서 막 징징대는 거 다 받아줬더니 뭐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제가 지내본 결과 일본에 있어서 생기는 그 현자타임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, 혹은 일본에 지내는 동안 그 생활이 쓰레기 같았던 그런 부류, 그렇게 좁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미련이 남아서, 그 소리는 뭐냐면 가족이 보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막 연락 안 하던 친구들 막 일본 오니까 친구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평소에 안 하던 애들한테 막 연락하게 되고, 이러다 보니까 또 만나보고 싶고 걔랑 또 만나고 싶고, 썸을 탔던 여자애가 있는데 뭐 걔 생각이 나고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부류로는 맛이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구만. 일본 생활이 쓰레기 같았던 경우. 그 경우는 뭐냐,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알바자리를 구했어. 알바를 하러 갔어. 그랬는데 일본어 못한다고 손님한테 까요. 일 못한다고 같은 한국인한테 까요. 욕먹어. 친구도 안 만들어져. 역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돈은 없어. 야식 내야 돼.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애매해.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악순환이죠, 악순환. 예전에 영상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. 구독자랑 만나는 영상에서 일본어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워홀 신청을 했는데 돼가지고 온 친구 있죠. 그 친구 같은 케이스가 사실 최악의 케이스입니다. 서둘러서 준비했지만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안고 일본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.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은 저 때문이지만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쉬워 보여서 왔대요. 미안해.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막상 생각했던 거랑 생활 패턴도 다르고, 집도 막 어떤 한국인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막 쓰레기 같은 비싼 돈 주고 사람 사는 방 구해놨더니 뭐 쓰레기 같은 기숙사, 뭐 중국인 뭐 작업장 숙소 마냥 뭐 그런 집에다가 막 쳐넣어가지고 막 정말 안타까웠죠. 그 친구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, 그 생활이요 지속이 되면은 이 현자타임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거면 한국이 더 낫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쓰레기 같은 그 생활이랑 비교했을 때 맞습니다. 한국이 더 살기 좋을지도 몰라요. 지금의 저는 한국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지금 일본에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, 저한테 현자타임이 없었던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습니다. 일단 일본에서 못 먹는 한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싶고, 뭐 가족 생각도 나고, 그래서 이제 한번 놀러 가요. 한번 갔다가 뭐 학교 들어갔니, 직장 어떡할 거니, 취직 어떡할 거니,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게 듣기 싫어서 좀 도피한 케이스이기도 해요. 여기 와서 실체를 밝힙니다. 씨발 뭐야 이거 존나 커. 이거 뭐야? 야, 쟤 뭐지 저게? 와, 이거 뭐였지? 정갈 같은 게 들어가던데? 진해였나? 요즘 벌레 잘 보이네. 날씨가 풀려가지고 그런가.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졌는데, 뭐 어찌됐든 일본 와가지고 내 집에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눕는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. 내 집이 최고구나. 그걸 워킹홀리데이 때 깨달았어요. 독립해가지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집이 좋다고 느껴져. 죄송합니다. 쓰레기 좀 들고 오느라고. 오늘은 플라스틱을 버리는 날이거든요. 그런 현자타임이 왔을 때 대처법. 첫 번째로 한국이 그립다. 한국이 그리워. 막 친구 보고 싶어.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를 한번 불러보십시오.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와주면 그 친구도 그만큼
님을 보고 싶었던 거야. 팩트 아니야? 내가 그렇게 친구가 그리워가지고 한국에 갈 정도면은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지. 이 상대 뭐 어찌됐든 그 음식이 먹고 싶어. 그런 거는 대부분 냉동을 하거나 밀봉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조리해서 먹으세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순댓국이 너무나도 좋아해요. 순댓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순댓국도 그냥 순대가 아니라 막 그 토종 순대 있잖아요. 막 쑥갓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좀 향신료 맛 좀 나고 막 그런 토종 순대, 할매 순댓국 이런 거 맛있잖아. 이제 어머니한테 혹은 누나, 가족한테 토종 순대랑 이제 머릿고기 이런 거 그런 거 다 밀봉해가지고 좀 보내달라. 그 밀봉 받아온 머릿고기랑 육수 그대로 녹여가지고 뭐 파는 일본에서 파니까 파 썰어가지고 새우젓갈 넣어가지고 뭐 다대기 좀 쳐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음식은 뭐 그런 걸로 해결하면 되고요. 가족을 보고 싶다. 그럴 때는 좀 더 알바를 열심히 뛰는 겁니다. 알바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한번 일본에 놀러 오시게 비행기표 한번 사주세요. 워킹홀리데이니까.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 충분히 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값 싸게 왕복으로도 20만원대 아니야 10만원대도 있을 거야. 그 정도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. 심지어 제가 이번 골든위크 때 편도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왔을 때 6,000엔이었죠 6만원짜리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가족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. 가족의 상황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내 가족 관광 한번 시켜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뭐 현자타임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었던 이 일본 생활이 쓰레기일 경우, 그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사실 그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생활 구조를 만약에 처음 접해버리면은 이제 일본 인식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냥 쓰레기예요.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. 유학 가서 뭐 어디 했는데 뭐 사기 맞았다, 뭐 쓰레기 한국인끼리 등쳐먹는다, 돈도 얼마 못 받는다, 이런 인식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두 번째 경우의 패턴은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염원하면서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갑작스럽게 끝내나요? 어쩌겠습니까? 처음 엘리베이터 탔을 때 끝내려고 했는데 집에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이 마침 쓰레기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라는 걸 깨닫고 연장해서 좀 찍어봤는데 도움이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동영상도 봐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엘리베이터를 1층 눌러놓는 거 잊지 않고요. 이번 주말도 편히 쉬시고 내일 만나요. 짠아.